여러분은 오늘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도둑맞으셨습니다. 범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건 제 느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예요. 2250명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더니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46.9%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릿속은 내일 회의 걱정을 하고 있고,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머릿속은 오늘 상사한테 들은 말을 곱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진짜 소름 돋는 발견이 있었어요. 딴 생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느냐보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훨씬 더 강력한 변수였어요.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해변에 누워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연구진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지난 영상에서 집안에 1억짜리 쓰레기가 비싼 공간을 공짜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그보다 훨씬 비싼 공간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넓힐 수 없고 되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동산. 여러분의 머릿속이에요. 그런데 그 머릿속의 거의 절반을 쓰레기 생각이 무단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47%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 퀸스 대학교의 조던 포펜크 교수 연구팀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뇌에서 하나의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fMRI로 포착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인데, 이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사람은 하루에 평균 6,200번의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은 이 생각의 단위를 생각벌레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6,200번.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1분마다 6번 이상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숫자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킬링스워스 교수의 연구가 보여줬듯이 그 생각들의 거의 절반이 지금 이 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딴 생각의 정체가 뭐냐? 지금부터 머릿속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적 쓰레기의 실체를 하나씩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종류인데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걱정이 아니라 대비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쓰레기는 존재하지 않는 관객 앞에서 벌이는 1인 극입니다. 타인의 시선이에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옷 좀 별로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회의 때 발표하다 말실수하면 다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지? 카페에서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해 보이려나?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실에서 손 들고 질문했다가 틀리면 애들이 비웃지 않을까? 조별 과제 단톡방에서 내가 보낸 이모티콘이 너무 오버였나? 이런 걱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이 심리에 대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좀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방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당신 옷을 알아챘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거의 절반쯤 알아챘을 거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알아챈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길로비치 교수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는 자기 머리 위에 거대한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조명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자기 머리 위 조명 걱정하느라 바쁘거든요. 더 웃기고 슬픈 게 있어요. 같은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그룹 토론을 한 다음 자기 발언이 얼마나 눈에 띄었을지 예측하게 했더니 역시 과대평가했습니다. 좋은 발언이든 나쁜 발언이든 본인만 유독 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의 뇌는 매일 수십 번씩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의 상대방은 관객석에 앉아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텅 빈 극장에서 혼자 연기하면서 있지도 않은 관객의 반응을 상상하느라
진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뇌의 가장 값비싼 처리 능력을 유령 관객한테 헌납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쓰레기는 이미 끝난 드라마를 무한 재생하는 뇌의 넷플릭스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이직했어야 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런 문장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됩니다. 학생분들은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난 시험인데 집에서 천장만 보면서 틀린 3번 문제를 무한 반복 재생하고 있는 그 상태. 아무리 곱씹어도 답은 안 바뀌는데 뇌가 멈추질 않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수전 놀렌옥세마 교수가 이 현상을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불러요. 영어로 rumination. 되새김질이라는 뜻인데 소가 한 번 삼킨 풀을 다시 올려서 씹는 행동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우리 뇌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계속 올려서 되씹는 거죠. 한 번 삼켰는데 또 올리고 또 삼켰는데 또 올리고 끝이 없습니다. 놀렌옥세마 교수의 연구가 밝혀낸 건 이겁니다. 반추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부정적 사고를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까지 갉아먹어요. 과거를 되씹는 사람 옆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반추는 우울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장애, 폭식, 음주 문제, 심지어 자해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범진단적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 습관이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에 터뜨릴 수 있는 뇌 속 시한 폭탄인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이미 다 본 드라마를 또 틀어놓고 처음부터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결말을 이미 알아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밤 그걸 다시 보면서 주인공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새 드라마를 보거나 아예 텔레비전을 끄고 밖에 나가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재생 목록에서 옛날 드라마를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새 콘텐츠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방송이 전 채널을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쓰레기가 가장 교묘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혹시 해고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버전이겠죠. 아직 발표도 안 난 성적표, 시작도 안 한 취업 준비. 그런데 벌써 머릿속에서는 망한 시나리오가 4K 화질로 상영되고 있어요. 이런 걱정들은 묘하게도 생산적인 느낌을 줍니다. 미리 대비하는 느낌, 위기 관리를 하는 느낌, 리스크를 점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놓지 못합니다. 나는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루카스 라프레니에르와 미셸 유먼 교수가 이 착각을 정면으로 부수는 연구를 했습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들에게 열흘 동안 자기가 걱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했어요. 내일 발표 망칠 것 같다.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같은 식으로요. 하루에 4번씩 문자 알림을 보내서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매일 밤 그 걱정들을 꺼내서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추적했어요. 결과요? 걱정했던 일의 91.4%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 실제로 일어난 경우에도 약 3분의 1은 예상보다 결과가 나았다고 답했어요. 참가자 4명 중 1명은 걱정했던 일이 단 한 건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로. 하나도. 연구진은 이걸 걱정의 기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걱정은 진짜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10번 중 9번이 오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자주 인용됩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앉아서 열심히 흔들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뭔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걱정하느라 잠만 못 잔 거죠. 그 시간에 푹 잤으면 다음 날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했을 텐데요. 여기서 뼈아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걱정이 위험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인간은 실제 위기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10번 중 9번 틀리는 가짜 경보에 뇌의 처리 능력을 전부 소진하고 있으니 정작 진짜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잡을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타인의 시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의 쓰레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집안에 안 입는 옷, 안 쓰는 러닝머신, 베란다에 쌓인 택배 박스 이야기를 했었죠. 머릿속도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안 입는 옷 대신 존재하지 않는 관객의 시선이, 택배 박스 대신 이미 끝난 과거의 재생 목록이, 안 쓰는 러닝머신 대신 91% 확률로 틀리는 가짜 경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의 쓰레기와 머릿속 쓰레기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집은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바로 돌아와요. 쓰레기 봉투에 넣는 순간 끝이죠. 그리고 솔직히 집은 돈이 있으면 넓힐 수 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되니까요. 머릿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크기 그대로 평생 단 한 번도 증축이 안 됩니다. 리모델링도 안 되고 확장 공사도 불가능해요. 게다가 한 번 치운다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 아무리 머리를 비워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반추가 다시 시작되고 유령 관객이 다시 자리에 앉고 가짜 경보가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치러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정신적 쓰레기에는 가격표가 없거든요. 집의 쓰레기는 평당 5천만 원이라는 명확한 가격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의 기회비용은 계산이 안 됩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던 뇌의 빈자리를 걱정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반추가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어요. 아이와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저녁에 유령 관객이 끼어들어 있었어요. 이 손실은 1억, 10억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가격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방치하고, 방치하니까 평생 손해를 보면서도 한 번도 뼈 아프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매달 25만 원이 새나가면 난리를 치면서 머릿속에서 매일 인생의 밀도가 깎여나가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80년을 사는데 한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다른 사람은 머릿속 잡음에 시달리며 흐릿하게 살아간다면 그 차이는 수명의 차이보다 큽니다. 하버드 연구가 정확히 이걸 보여줬어요.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는 일에 얼마나 온전히 집중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고요. 해변에 누워 있어도 딴 생각하면 불행하고 설거지를 해도 거기에 몰입하면 행복하다고요. 오래 사는 것보다 깨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그냥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어요. 놀렌 혹세마 교수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전략은 일관된 효과가 없었습니다. 뇌한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위장한테 소화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효과가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떠도는 것들을 종이 위에 꺼내놓는 겁니다. 브레인 덤프라고 불러요. 종이 한 장 꺼내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걱정, 할 일, 후회, 잡생각을 가리지 말고 전부 쏟아내세요. 문장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단어만 나열해도 됩니다. 핵심은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뇌 바깥으로 물리적으로 빼내는 행위 자체에 있어요. 왜 이게 작동하느냐? 우리 뇌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정보를 잠깐 올려놓는 임시 작업 공간인데 용량이 아주 작아요. 보통 한 번에 4-5개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내일 보고서 써야 하는데 이번 달 카드값 얼마지?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가 전부 이 작은 공간에 동시에 올라가 있으면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을 처리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에 쏟아내는 순간
뇌는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작업 기억에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컴퓨터의 캐시를 비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하루에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냥 느끼면 됩니다. 딴 생각이 떠오르면 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이 알아차림이 왜 중요하냐면 반추든 걱정이든 유령 관객이든 세 가지 정신적 쓰레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전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뇌가 멋대로 재생 버튼을 눌러요.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 이 자동 재생의 멈춤 버튼을 다는 거예요. 지금 나 또 과거 되씹기가 시작됐구나. 이건 91% 확률로 안 일어날 걱정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이 꺾입니다. 킬링스워스 교수의 연구가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행복의 비밀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7%의 시간 동안 뇌가 제멋대로 딴 데를 헤매고 있으니 그 방황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시간, 공간, 그리고 생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시간을 얼마나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안 쓰는 물건이 비싼 공간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물건보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공간인 우리 머릿속이 정신적 쓰레기로 절반 가까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빠져나가는 건 안 보이고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가격표는 안 보이고 잡생각이 먹어치우는 뇌의 성능, 저하는 더더욱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아프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3편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쇼츠를 넘길 때 빠져나가는 시간이 보이고 안 쓰는 물건이 깔고 앉은 수천만 원짜리 공간이 보이고 밤의 이불 속에서 재생되는 쓸데없는 걱정의 실체가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비우면 하루가 길어지고 공간을 비우면 집에서 숨이 트이고 생각을 비우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맑은 머리로 맞이하는 하루는 흐릿하게 흘려보내는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밀도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비싼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가 아닙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넓힐 수 없고 세상에 오직 여러분만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 여러분의 뇌예요. 거기서 쓰레기를 비워내는 건 집에서 물건 치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매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돌아오고 생각을 비우면 인생이 돌아옵니다.